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 판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사입니다. 어제 너무 배불렀던 모양입니다. 시장은 심심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게 없더군요.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오늘 좀 급락한 종목도 있었고, 네. 그나마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 네. 이게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좋은 놈은 되게 좋고 나쁜 놈은 안 좋고. 예. 올해 그 코스피 전망도 뭐 상고하죠 아니면 상저하고 뭐 둘 중 하나잖아요. 네. 뭐 거의 대부분 상저하고죠. 예, 뭐 상고하고 전망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든 간에 뭐 결국에는 뭐 박스피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맞다면 종목을 선정을 잘 하는 게 올해는 좀 장사하는데 최고가 아닌가. 근데 저는 요즘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빈집 털이를 확실히 당하는구나. 또다시 이런 물론 이제 외국인들 지금 역대 그 점유율, 그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투자 비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잖아요. 역대치로 보면 30% 초반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 거래량 아무도 없는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해서 계속 사들어갑니다. 지금 완전 빈집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한 5천억 샀죠.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뭘 사나 봤더니 또 역시 전기전자 쓸어 담고 있더만. 오늘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0억씩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사실 따지고 보면 9만 원 할 때 삼성전자 6만 원 할 때 샀어야 되는데 5만 원 할 때 샀어야 되는데 했는데 5만 원이 그래. 그 우리 짤로 웃기는 짤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원해서 5만 원 왔다. 왜 안 사니?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줬잖니. 그런 짤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걸 줍줍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줍줍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많이 줍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 저도 최근에 좀 참여하고 있죠. 네. 되게 로직이 간단해.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뭔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그런 게 없어. 그냥 올라가야 돼? 그럼 올라가. 재료 선물 없이 깔끔하게 호재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 나오면 대판 떨어지고. 근데 네. 빠질 때 좀 많이 빠지는 성향이 있어. 아마도 공매도 세력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렇겠죠. 빠질 때 좀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빠져야 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를 때는 또 쉽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24% 상승, 코스닥은 0.15% 상승. 그냥 시장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CS 윈드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네. 요즘에 오늘은 좀 풍력 업체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대동, 한신기계, 한국카본, HSD 엔진도 1, 2%대 상승을 이어갔고요. 오늘 증권과 보험 업종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것들보다도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가 6%대씩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메리츠 금융지주도 많이 오르면서 메리츠 삼형제가 오늘은 증권과 보험 섹터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의료정밀 섹터도 덴티움, 오스테임플란트가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응이 좋아요.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오스테임플란트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중국의 VBP인가? 네, VBP 정책에서 1등 했죠. 네. 입찰 수량이. 네, 이틀 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해서 오늘 좀 떨어졌고요. 온수창고에서는 항공주들이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자꾸 리오프닝 하려고 하다가 자꾸 우리한테 규제를 좀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도 GKL이 오늘 7.5% 정도 하락하면서 중국의 규제를 또 한번 맞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은 부총리인가가 나와서 환영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대서특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 지금 중국 사람이 우리를 병균 취급하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해서 뭐 기다리면 우리가 알아서 풀어줄 텐데 성격 급하게 막 그러긴 하네요. 근데 우리도 잘해야죠. 지금 동남아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갈 겁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중국인 필요 없어. 이렇게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리 외교 해야죠. 네. 의존도가 확실히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중국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7% 떨어졌습니다. 예상치가 0.1% 정도 떨어질까였는데 굉장히 예상치보다 또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죠? 네, 이거는 뭐 미국 CPI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컨센하고 동일했습니다.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CPI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6.5% 오른다입니다. 이전에는 7.1% 올랐는데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CNBC에서는
마이너스 전망치도 좀 있다라고 소개를 좀 했네요. 네. 아직까지 뭐 대부분은 근데 6.5%, 6.4% 원자리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6.5%로 보는 데는요, CT, 크레딧 스위스 정도가 있고 6.4%가 좀 많은 것 같아요. BOA, JP 모건, 모건 스탠리, UBS, 네. 골드만삭스. 6.3%는 웰스파고, 노무라 정도가 보는 것 같아요. 다 6.3에서 6.5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시장이 더 올랐던 게 아닌가. 미국 시장이 오늘 6.4까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6.4가 나온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진짜로 6.3이 나오면 더 오를 것 같고, 6.5 나오면 그냥 소소할 것 같고, 그 이상 나오면 떨어집니다 시장. 제가 보기엔 그렇죠. 네. JP 모건에서 6.6 보다 넘게 나오면 3% 정도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이제 CS 윈드가 좀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지난 미국 시장에서 풍력 업체 중에 브로드 윈드라는 데가 있어요. 네. 하루에 97%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 영향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풍력 타워 제작 프로젝트 수주를 좀 발표를 한 영향도 있었고, 뉴욕주에서 천연가스 히터 그리고 스토브를 사용 금지할 계획, 이거 입법화할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린이 천식 환자에 좀 치명적이다라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과 수소 연료 전지가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 뭐 스토브 요거를 대체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쟤는 우리 집에 저 태양광 2개나 있잖아. 네. 그리고 저희 집이 저기예요.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원자력 발전이 한참일 때 밤중에 갖다 버려가지고 심야 전기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10원, 20원에 팔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남아 도는 전기를 생각해봐. 킬로와트당 10원, 20원 말이 되냐고. 100원도 안 되게 팔았어요. 근데 이거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저희 동네가 좀 춥잖아요. 새벽에 항상 영하 10도잖아. 네. 오늘도 영하 9도였어. 오늘 날씨 너무 좋았는데 영하 9도라고요? 아침 9도였어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와서 자보든가. 근데 최고로 제 기억으로 한 달에 최고로 많이 전력을 이게 뭐냐면 물통에 물을 끓여 전기로. 전기로 끓여가지고 그걸로 하루 종일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그런 구조거든요. 심야 전기가. 얼마를 쓰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골에 이사 간 건데 7,500kW를 써요.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집에서 전기 모르겠어요. 300kW에서 네. 500kW 쓸 거예요. 차이가 집에서 크네요. 에어컨 틀으면 500kW.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7,500km.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전기차로 25,000km에서 30,000km 정도 사이를 달리는데 총 쓴 와트 수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쨌든 3,000kW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이제 느낌이 보셔요. 1년 자동차 타는 것보다도 한 달에 더 많은 전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거를 전기로 한다는 생각은 이거 누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히터 우리 이제 전기차 타는 사람 겨울 어떻게 타는 줄 아세요? 옆에 담요를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얹고 아니 진짜 멀리 가면 아는 방법이 없어. 멀리 가면 막 24도, 23도 이렇게 히터를 틀잖아요. 녹습니다. 진짜 녹아요. 예. 막 26도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달리는 만큼 빠져. 그 열풍 만드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로를 그 건전지로다 난로를 데핀다고 생각해요. 전기 난로를 건전지를 끼워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예요. 딱 그거. 건전지로다 난로 피는 거. 현실화되긴 조금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항상 뭐 세상은 이과생들이 바꾸잖아요.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신기술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문송합니다. 네. 문송합니다. 네. 문과는 그냥 따라가는 걸로. 네. 네. 그리고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라는 곳의 이제 대표가 인천 앞바다에 이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네요. 발전 용량은 이제 1.6기가와트, 원전 1.6기 정도 분량이고요. 26년도 완공 목표라고 하네요. 인터뷰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은 굉장히 인천 앞바다가 풍력 발전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나 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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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오늘 뭐 풍력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1.6기가면 저기
원전 겨우 2개 정도 되는 건데 네. 그게 세계 최대 풍력 단지예요? 한 단지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오늘 메리츠 형제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다른 것들 2개 상폐시키고 합병하면 MSCI 편입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월 달에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금융위도 요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요 3사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권 승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조정호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합병하면 내려갑니다. 76%에서 47%로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죠? 체감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지주가 화재 지분을 61% 갖고 있었고요. 증권을 53% 갖고 있고 이거를 연결로 땡겼습니다. 그러면 50% 갖고 있으면 50%만 연결 순이익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비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는데 100% 인식하면 이 자회사들의 순이익을 100% 내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끌어올 수 있죠. 그러면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기업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ROE 증가 효과가 10%포인트나 더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년도 기준으로는 한 40%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도 하죠. BPS가 소각만으로도 한 5%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각만이 아니라 매입과 소각이죠. 네. 정확히는 이제 매입만 해도 자본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BPS 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3중 상장이 해소가 되면서 멀티플 상승 또 기대가 되죠. 그리고 2천억 자사주 매입과 함께 23년도부터는 주주 환원율 50% 계획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막 연달아서 막 터뜨리는 것 같은데요. 네, 3개년도 최근 3개년 평균으로는 메리츠 지주가 주주 환원율이 28%였습니다. 화재가 40%, 증권도 한 40% 정도 되는데요. 50%로 올리겠다 하니까 굉장히 좀 높은 공격적인 목표를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9%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메리츠 화재와 증권도 6%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응원합니다. 네. 주주가치 높여주는 작업들을 하는 회사를 응원합니다. 사실은 그 지주사인데 자회사가 너무 많이 상장되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카카오가 자회사를 너무 많이 상장해가지고 카카오는 제가 보기엔 네이버보다는 한국에선 강력한 힘을 가진 회사이긴 한데 주가로는 네이버만 같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회사를 너무 많이 쪼개가지고 계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네. 아니 자회사만 상장하든가 자회사들만 아니면 지주만 상장하든가 미국식 모델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한 법제화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법제화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도 같이 해라. 또는 이제 M&A를 25% 이상 해서 대주주가 되면 50%까지 의무 공개 매수를 하자. 네. 그리고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 매입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등등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빨리 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 때문에 리오프닝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틀 전에 중국 정부가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었죠. 근데 추가로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한테 발급하던 단기 비자도 한국과 일본은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또 이제 기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즉시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보복 조치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 규제 때문에 요걸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어떠한 또 규제책이 나오면서 이 리오프닝주에 또 악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KL이 파라다이스하고 같이 7%대 4%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중국 인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 카지노 산업이죠. 네, 그리고 모두 투어도 4%대 하락했고요. 하나투어, 노랑풍선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4% 3% 정도씩 떨어졌고요. 티웨이항공 4% 하락, 진에어도 2% 하락하면서 항공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 소식인데요. 2심에서 지금 2심 진행 중이죠. 근데 홍원식 회장이 사실상 패소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2심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홍 회장 측이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그 1심에서 다뤘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이제 종결한다라고 갑작스럽게 언급을 했습니다. 2심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언급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한앵커에서 이 추가 증인 신청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홍원식 측 변호사가
고등법원 민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8에서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통계적으로. 근데 아직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반론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등법원 민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8에서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3개월 만에 재판부가 사건 종결하겠다라고 한 거는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이슈가 전혀 없었다. 1심에서 이미 다 논의했기 때문에 2심은 별로 거칠 게 없다라고 해서 빠르게 종결 결정을 내리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2심 선고할 예정인데 그 사이까지 뭐 갑자기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뭔가 제시하지 않으면 이대로 아마 사실상 홍원식 회장 패소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심이 빨리 결정되는 만큼 3심도 좀 빨리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양유업이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대주주가 못 바뀌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제 바뀌는 기간이 조금 다가올 거라고 기대해서 11% 정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금감원이 최근에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은행이 그간에 이제 대출 금리 상단이 제일 높은 은행이었는데 1% 포인트 최대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농협은행도 따라서 인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12일 오늘 밝혔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0일부터 0.8% 포인트 최대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2%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인위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서 최근에 예금금리가 좀 빨리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만기도 짧고 빨리빨리 이제 시중금리를 반영을 하는데 대출금리는 이제 코픽스라는 거에 따라 결정되고 그 코픽스 금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정되기 때문에 게다가 만기도 길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 대출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데 예.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중에는 대출금리 하락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네, NIM도 조금 뭐 줄어들 수 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내일 이제 금통위가 있죠. 한국에 네. 0.2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릴 수 있을까 말까 그 참 고민인데 못 올리지 않겠나?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채권 사야 될 때입니다 하고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주식도 그렇게 좀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맞췄어. 그리고 국채하다가 이제는 회사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가. 이렇게 주식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러다 채권으로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딴 동네에서 놀고 있어 아주. 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채권 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조용한 목요일이 좀 지나갔습니다. 네. 내일은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쪽집게님이 인사드릴 겁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